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의 선거감사건에 대하여 조지아 국무장관인 브래드 라펜스펄즈가 매일매일 그 국무장관이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이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오늘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자문위원이 조지아 국무장관은 그만 징징대고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그동안 형사 변호사나 빨리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에서 COC가 지금 25%가 부족한 것은 이건 크리미널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국무장관이 게을리하여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은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티브 베넌이 내가 좋은 조언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서 SOS, 즉 Secretary of State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SOS 조지아 그러면 조지아 국무장관을 이야기하는데 조지아 국무장관 라펜스펄즈에게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형사 변호사나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말 잘못했다가 지금 물상에 대어 동네부 얻어맞듯 얻어맞고 있는 가일랜드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리조나 주 선거감사에 대하여 괜히 한 말 했다가 지금 동서남북 막 터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스틴 레비 전 법무부 차관이 어떤 연방법에도 선거과정수행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법을 관여하라는 조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큰 실수를 하였다고 하면서 말을 맺고 있고 한편 7년 동안 선거 관련 수석검사를 지냈던 데이비드 데컬 법무부 선거 담당 특별검사도 연방에서는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망신이나 안 당하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도 모르고 말 함부로 했다가 이렇게 동네 북 얻어맞듯이 같은 소속의 또 전현직 검사와 차관으로부터 동네부 얻어맞듯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갔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따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는 말이. 당장 소로스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반유대 행동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곤란고원과 또한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긴 일,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협정 등에 대하여서는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칭송을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만 유독이 자기에 대하여 이상하게 싫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 유대인 소식이 올라왔으니까 유대인 랍비들의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랍비 200명이 지금 낸시 펠로시에게 연설을 하여 당장 이란 오마르를 외교분과위원회에서 축출하라고 오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오마르가 항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하여 항상 하마스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은 살인자요 하마스는 피해자로 나레이티브를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시위를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는 이런 이상한 구호까지 외치면서 시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에 있는 랍비 200명이 연설을 하여 이렇게 정치 편향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을 외교분과위원회에 두는 것은 의회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고 점잖게 지금 낸시 펠로시한테 공식 사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단지 기자들을 통하여 나는 그녀를 우리 외교분과위원회에서 축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슬쩍 귀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유대인 세력과 낸시 펠로시 간의 파워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궁금해집니다.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랭포드 의원이 17일 OA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사이버 시큐리티 현황을 적국인 러시아에게 넘겨준 조 바이든에 대하여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자국의 중요한 사이버 테러 대상 명단을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조 바이든은 미국의 16개 기관은 절대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16개의 대상 명단을 넘겨주었습니다. 랭포드 의원 말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인프라 16개를 추려서 적국에게 알려준 것이나 똑같다고 하면서 이것은 타겟을 제공해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고 하면서까지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터커 칼슨이 자기 프로그램에서 오늘 FBI를 완전히 우리들 말로 발라버렸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FBI 비밀 요원들이고 FBI에 의하여 임시 채용된 사람들이 선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출처는 리볼버 단 뉴스라고 하는 로컬 뉴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각각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을 찾아다니며 FBI를 도와서 이렇게 프라우드보이라든가 등의 우익단체에 위장 잠입을 하여 그 정보를 우리한테 넘겨달라고까지 매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당을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지금 불기소 상태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원이 FBI 협조자나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불기소 처분만 되고 있고 예구전 3분의 2의 일반 시민만 지금 400명이 갇혀서 보석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FBI 비밀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민주주의에서의 법에 의한 행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트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가두기 위하였고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주 악랄한 전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안전과 법을 지켜야 될 FBI가 법을 어기면서 일반 시민들을 잡아넣기 위한 함정을 만들어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단체적으로 구속을 하고 또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민주당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테러리스트였던 오사마 빈 라덴의 가문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젊은 여성은 오사마 빈 라덴의 조카 딸인 누르 빈 라덴입니다. 조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호수에서 이렇게 자기 보트를 띄워놓고 트럼프 원이라고 하면서 조 바이든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누르는 사회활동가이며 또한 기자로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원을 함으로써 상당히 지명도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스위스 경찰은 여기에 대하여 지금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소환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원. 한편 오늘 조 바이든이 푸틴 대통령과 대담을 할 때 이렇게 플래시 메모라고 하여 우리가 보통 방송국 아나운서나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메모를 해서 슬쩍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플래시 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쓰여진 것을 보면 몽땅 잘못된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 돌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아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장이 없으면 단 20초도 인터뷰를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푸틴과 대화 중에도 엉뚱하게 자국에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한 사람들이 경관을 죽였다고 했는데 경찰과 의회에서 의뢰를 하여 과학수사연구소와 또한 의료진들에 의하여 부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민주당과 조 바이든은 절대로 항거하고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아니하고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이런 메모장 하나 없이는 단 20초 이상도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참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 28일 미조리주 주지사와 같은 동네 산다는 죄 때문에 BLM 폭도들이 자기들 집을 문을 향하여 막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마크 매클로스키와 그의 부인인 패트리사 매클로스키가 그 폭도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팍스 뉴스와의 대담에서 마크 매클로스키가 자기가 이번에 미조리주 상원에 출마를 하여 2022년에 꼭 당선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두 부부가 담당 검사와 형량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팍스뉴스 대담자가 왜 형량 합의를 합니까? 당신들은 정당방위인 것 같은데요 하니까 제가 상원에 출마를 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만약에 내가 당신들을 5개 그 혐의로 걸어가지고 기소를 하고 배심원들이 거기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유죄를 입증해버린다고 하면 당신들은 제대 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형량 합의를 아주 싸게 줄 테니까 그냥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검사가 먼저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당신은 750불 내고 와이프는 2000불 내고 내가 행인 통행 방해죄로 적용을 하여 경범으로 처리하고 무마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형량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결론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